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폐회 중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과다하게 발생한 수도요금을 전액 일시 납부하는 것에 대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수도요금에 대해 최대한 6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분할 납부 처리가 가능해진 건데요. 제29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제296회 임시회 폐회 중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는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제296회 임시회 폐회 중에 진행된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소관부서와 각 실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는 한편 추경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을 심의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서울 둘레길 민강위탁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대공원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는데요.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계속해서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가 푸른 도시국을 상대로 꼼꼼한 사업 점검을 통해 예산 낭비를 막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는 9월 4일 열린 푸른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서 서울시가 구로 디지털 산업단지에 시범 설치하고 있는 스마트 가든볼 사업을 들며 철저한 관리를 통해 사업이 예산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보여지거든요. 용마산 근린공원 보수정비 관련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타냈습니다. 용마산 근린공원 내에 설계 용역비가 지금 반영이 안 되고 내년에 계속 사업으로 가능하다 이런 내용인가요?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용마산 근린공원은 애초 보수정비 사업으로 3,500만 원이 책정되었으나 공원 일부만 포함이 되면서 예산 재조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난지 캠핑장의 민간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는 9월 7일 열린 서울특별시 난지 캠핑장 관리 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업체 선정을 위한 최고가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1등으로 써낸 분이 40억을 써내요. 2등이 16억이에요. 근데 1등이 포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입찰을 재공고를 해요. 잠깐 재공고를 했어요. 근데 16억을 써낸 2등이 18억을 써내요. 그래서 그걸로 낙찰이 됐어요. 이상하잖아요. 캠핑장 인근 한강공원 매점 운영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서비스의 불만, 매점의 폭리 이런 것 때문에 민간 위탁으로 가시려고 하는 건데 민간 위탁을 캠핑장은 민간 위탁으로 하고 매점을 현재하고 동일하게 사용수익 허가로 할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똑같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에 대해 환경수자원위원회는 난지 캠핑장 운영 방식을 민간 위탁으로 전환하는 것보다 캠핑장 운영을 위한 종합적 운영 계획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폭탄 수도요금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과다한 수도요금과 누수, 미납 등으로 수도요금을 체납했을 때 많이 당황스러울 텐데요. 체납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희소식입니다. 과다한 수도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시민 리포터가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서울시 의회 앞에 위치한 아리수 음수대인데요.
제 옆에는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 위원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아리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리수는 1000만 서울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전한 물을 저희가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죠.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서울 수돗물 아리수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깨끗하게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제공하고 정밀하고 과학적으로 수질을 관리하며 첨단 기술을 활용해 상수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서울 시민에게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주는 이유일 텐데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서울시 의회에서 시민들에게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과다한 수도 사용과 누수, 그리고 미납 등으로 발생한 수도요금 체납분에 대해 정확한 법적 근거나 체계가 없이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 수도요금 분할 납부가 처리되었는데요. 분할 납부 신청을 원하는 수도 사용자들이 대부분 과다하게 발생한 수도요금을 전액 일시 납부하는 것에 대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크게 호소했습니다. 이에 서울시 의회에서 발의한 제28조 제3항에 의해 수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누수와 미납에 따라 수도 사용자가 일시에 수도요금을 전액 납부하기 곤란해서 분할 납부를 요청한 경우 수도요금을 분할해서 고지할 수 있지만 분할 납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28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21년 3월 납기요금부터 적용됩니다. 평소에는 큰 부담이 없습니다만 갑작스럽게 경제 사정이 나빠지는 경우나 누수로 인해 수도요금이 평소보다 과다하게 청구되는 경우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더욱이 최근엔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이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된 수도조례를 통해 내년 3월부터 수도요금 분할 납부가 가능하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 물. 그 중심에는 서울 수돗물 아리수가 있는데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수돗물 관리뿐만 아니라 수도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앞으로는 공해 차량 운행 제한 위반에 걸려도 과태료가 중복 부과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과태료 부과와 징수에 대한 규정이 명확해진 건데요. 과태료 부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환경을 위해 공해 차량 운전에 대해 한 번 더 신중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29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